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부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보도 셰퍼의 책을 한동안 읽어드렸는데요. 어떤 보플리님이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이라는 책도 참 좋다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멘탈의 연금술도 이기는 습관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지난 책 이기는 습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의 습관을 살펴봤다면 멘탈의 연금술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떤지, 이기는 사람들은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원하는 목표로 나아가는 길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지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세심하게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사실 연금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제목이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연금술은 어떤 금속도 황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마법 같은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멘탈의 연금술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쓰레기들을 황금으로 바꿔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보도 셰퍼는 이런 멘탈의 연금술이 우리를 성공의 상태로 이끌어준다고 말해요. 저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멘탈의 연금술사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황금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챕터들을 골라서 읽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감사드려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멘탈의 연금술, 보도 셰퍼 지음, 박성원 옮김, 토네이도. 버티는 자가 이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기는 것일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맞아떨어져서 쉽게 이기는 것이겠죠. 세상에 이런 일들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아요. 분명 버티는 것은 포기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게 이기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쉽고 빠르게 이기는 사람들보다 버티면서 기회를 얻어서 이기는 사람이 세상에 몇만 배는 더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길고 긴 무명의 시간을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승리해서 인터뷰나 수상소감을 전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은 파란만장한 시간을 버텨낸 감격의 눈물을 보이기 마련이죠.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진심을 다해 당부해 봅니다. 버티세요.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버티는 데 집중하세요. 버티면 힘이 붙습니다. 힘이 붙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여기서 포기할까? 라는 물음을 대신해서 여기서 어떻게 더 버틸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현명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포기를 고민하면 상처를 받고요. 버티기를 궁리하면 답을 얻습니다. 포기를 미화하지 마라. 늘 작심삼일에 그치는 사람들, 포기를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난 포기할 거야 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포기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다양한 표현을 찾아서 사용합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지. 도전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 이 정도 한 게 어디야. 다음엔 좀 더 잘해보자. 이 모두가 그럴듯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에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모두 변명과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저자가 만난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 인정한다. 내가 더 버티지 못하고 깨끗이 포기했다는 것을. 이렇게 포기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 한마디가 현실의 나를 차갑게 일깨워줍니다. 포기를 냉정하고 철저하게 받아들이되 결코 미화하지 마세요. 포기를 포기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불러야 합니다.
포기하는 행동에 변명을 다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왜곡되게 인지해요. 포기를 냉철하게 받아들인 사람의 다음 행동은 반성입니다. 끝까지 가지 못한 이유들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 또한 차가운 머리로 받아들여요. 반면에 포기를 미화한 사람의 다음 행동은 실망입니다. 성공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실망이에요. 실망은 이성적인 판단을 차단시켜서 우리를 부정적 감정에 빠뜨립니다. 정말 열심히 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지금 여기까지 과정을 잘 끌고 왔다면 포기하지 말고 버티세요. 일단 끝을 맛보면 정말 삶이 달라집니다. 끝에 도착하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려요. 연금술사들은 특히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 감정에 매몰되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중단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생각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진대요. 마음 깊숙하게 도사리고 있던 아쉬움과 회환이 고개를 쳐들죠. 삶에서 중단해도 되는 유일한 경우는 정상에 올랐을 때입니다. 포기한 것에는 미련을 갖지 마세요. 깨끗하게 단념하세요. 더 많이 행동하고 더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선 뒤에 결정을 내리세요. 지불 능력을 갖춰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서 몸과 마음에 장착해 보세요. 그게 참된 변화와 성장의 시작입니다.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출발선에 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올림픽 우승자의 달리기 전략,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멋진 운동화, 마라톤에 관한 해박한 지식, 탄탄한 근육이나 폐활량 모두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은 모두가 알고 있는 평범한 단어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내심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인내심이든 도전정신이든 용기든 노력이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망은 큰데 대가 지불에 인색한 사람의 삶은 빈약해요. 소득 없이 바쁩니다. 아무것도 지불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버티지 못해요. 어둠 속을 이리저리 헤맬 뿐 어둠이 가장 깊어졌을 때 비로소 아침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정상으로 가는 길은 가파른 경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 이곳저곳 옮겨다니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요.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세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과 의지가 자신에게 있는지 냉철하게 검토하세요. 부족하다면 채우고 아예 없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버티는 데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성공은 선불이다 라는 말이요.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작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진 않아요. 이 모순을 극복하는 순간 삶의 모든 것이 놀랍게 바뀔 겁니다.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가벼운 아령으로는 근육을 키울 수 없어요. 아마도 당신은 옳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은 어떤가요? 가벼운 아령으로 근육을 키울 수 없다면 어려운 시련과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시련과 문제야말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아령 아닌가요? 어떠세요? 쉽게 동의하긴 좀 어렵죠.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나 고통이 아니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도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감당할 만큼의 운동만을 하기 때문이에요. 적당한 한계 내에서만 지방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들어야 해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적당한 돈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만났을 때는 기뻐하세요. 획기적으로 성장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강해지고 그만큼 성장할 거예요.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포기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무척 쉬워집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생각해 보세요. 출발한 다음에 처음 5km 내지 10km 구간에서 가장 많은 낙오자가 발생한대요. 하지만 30km쯤 뛰었는데 그 구간에서 낙오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포기라는 선택지를 인생에서 지웠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30km 구간을 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포기의 유혹을 이겨낸 것만으로도 우리는 골인 지점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에요. 정상의 턱 밑까지 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30km쯤 지나면 치명적인 부상이 아닌 이상 우리의 멘탈은 포기의 유혹 따위에 털끝만큼도 반응하지 않아요. 기어서라도 결승선을 통과하겠다는 강렬한 정신력이 불꽃처럼 튀어오릅니다. 마지막 한 호흡을 짜내면서 기어이 목표에 올라요. 이를 두고 연금술사들은 도약이라고 부릅니다. 마라톤 첫 구간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다시 풀코스에 도전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했어 라는 핑계를 대면서 진전된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고민에 고민을 하면서 그래, 나랑 마라톤은 맞지 않아. 수영이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멋진 수영복을 입고 푸른 물살을 가르는 상상을 하죠. 그런데 이 사이클이 또 반복됩니다. 수영에서 스키로, 스키에서 행글라이딩으로 이렇게 도전 종목은 계속 바뀌지만 하나의 포기 사이클이 동일하게 반복돼요. 네, 우리가 강력한 멘탈을 갖고 피나게 노력해서 얻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좋은 사이클이에요. 이 좋은 사이클을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포기를 모르는 멘탈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멘탈이 강력해지거나 붕괴될 뿐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멘탈이 만들어내는 현상일 뿐이에요. 포기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내는 순간 삶이 도약합니다. 목표의 턱 밑까지 단숨에 도달해요.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턱 밑까지만 가면 돼요. 그러면 상상도 못했던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연금술사들은 말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면 안 된다. 언제나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좌절감이나 무력감이 찾아올 때는 즉시 행동하세요. 뭔가 일을 벌이고 실행하는 동안 멘탈이 점점 강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즉각 행동에 나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통에도 기승전결이 있다. 고통은 겪기 전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점점 약해지죠. 러닝머신 위를 달려본 사람은 압니다. 목표는 10km 완주 목표 시간은 30분. 그런데 이 10km 내내 동일한 값의 고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 3km쯤까지는 굉장한 고통이 밀려오는데요. 조금 더 지나면 호흡이 점점 안정을 찾고 통증에 무감해집니다. 고통은 바로 이 지점까지예요. 10km를 뛸 때 고통의 가중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면 이걸 완주해낼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인간이 그 존재 자체로 기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떤 상황에도 적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겨운 고통도 하룻밤 자고 나면 그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고통에 계속 휩싸여 있기보다는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해결책을 모색하는 걸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옮겨가요.
그래야만 생존과 번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부정적인 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뿐이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감정은 찾아왔다가 반드시 떠나게 마련입니다. 그 감정들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지만 그것들이 언젠가 반드시 떠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부정적 감정들이 찾아오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지금 고통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고통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게 내 인생의 최악인가 하고요. 분명 아니라고 고개를 저을 거예요.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최악은 예전에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이유야 어쨌든 지금 당신이 힘겨운 게 최악은 아닙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더 힘든 날도 지나왔잖아요. 우리는 왜 포기하는가? 성장을 원한다면 먼저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은 학교 시스템하고 비슷해요. 1학년에서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워야 2학년으로 그리고 3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영리한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의 원칙은 실력이 좋아질수록 그 다음 경기에 나갈 수 있다라는 원칙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포기합니다. 더 큰 경기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가득인데 더 큰 경기에 걸맞은 실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검토를 매우 인색하게 하죠. 높은 보수나 멋진 직장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큰 경기를 뛰는 실력을 갖추는 데 성공했을 때 얻어지는 전리품이에요. 목표는 언제나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1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기초를 탄탄하게 배워야 해요.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를 알아야 그 다음 문장을 쓸 수 있어요. 사칙 연산을 모르는 학생이 미적분을 풀 수는 없어요. 먼저 1만 달러를 저축하고 투자하는 법을 배워야 10만 달러를 모으고 투자하는 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외면합니다. 더 나은 상황을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상황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면 포기의 유혹에서 벗어날 힘을 얻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말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너무 가볍게 느껴지면 당신은 이미 그 일을 해낼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에요. 즉, 그 일은 언제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성공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더 큰 도전을 향한 자신감이 생겨날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성공을 위한 단 하나의 마음가짐을 고르라면 인내심이었죠? 인내심은 원하지 않는 것,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랜 시간 동안 억지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인내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열망이 올바른 기회를 얻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회합니다. 아, 조금만 더 버텼으면 그 일을 해냈을 수도 있었는데 하루만 더 버틸걸, 1년만 더 버틸걸.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하루만 더 버틸 재간이 없어요. 하루를 더 버틸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거든요.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지금껏 매일매일 버텨온 사람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하기 싫은 것을 어떻게 매일 버틸 수 있겠어요? 원하지 않는 것을 견뎌야 한다는 느낌이 들 때는 빠르게 목표나 계획이나 성공일기 같은 여러 가지 기록들을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이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입니다. 진정한 인내심에 눈을 뜨세요. 인내심이란 부정적인 것들의 공격을 견디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조건 불평불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들이 기회를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진정한 인내심이에요. 이 진정한 인내심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의 유혹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비로소 왜 원하는 것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죠.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공간 속에서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향해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속도를 만들어라. 달리는 기차를 상상해 보세요. 시속 200km로 선로 위를 질주하는 기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 아무리 담장을 두껍게 막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기차는 가볍게 그걸 뚫고 맹렬하게 질주할 겁니다. 왜냐하면 폭주하는 기차는 추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관차의 동력은 열차 전체를 충분히 끌고 갈 만큼 강력해요. 하지만 일단 정지해 있으면 기관차는 아주 작은 저항에도 굴복합니다. 정지해 있는 기관차 바퀴 앞에 쐐기를 밀어넣으면 기관차는 절대 출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출력을 높여도 소용이 없죠. 추진력이 없으면 아주 사소한 장애물 하나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추진력이 작동 중이면 어떤 방해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침없이 뚫고 전진할 수 있어요. 인내심을 갖고 버틴다는 것은 이렇게 추진력이 작동 중인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움직이고 있어야 하고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미 속도를 내기 시작한 상태여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데 그렇게 애를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습관이 오랜 시간 동안 작동 중인 상황에서는 이를 갈아치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습관의 바퀴 앞에 쐐기가 놓여 있으면 그게 아무리 뛰어난 습관이라고 할지라도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좋은 추진력을 장착하세요. 거침없이 작동시키세요. 좋은 추진력이 언제나 작동 중인 삶을 만들면 어떤 방해물도 당신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장애물을 완전히 치울 수는 없지만 장애물의 의도는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당신의 목표는 장애물 제거가 아니에요.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추진력을 약화시키거나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최대한 빨리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일단 바퀴가 구르기만 하면 목표까지 가는 길이 생각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힘을 어디에 쓸 것인지,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험 삼아 해보는 것, 경험을 쌓기 위해 해보는 것은 모두 아마추어적 발상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력을 다하는 것이에요. 자동차가 어디로 굴러갈지는 일단 바퀴를 굴려놓은 다음 그 방향을 살피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추진력은 항상 뜻밖의 결과를 창출합니다. 결과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죠. 따라서 개별적인 결과에 너무 초점을 맞출 이유가 없어요. 일의 시작점에서 예측한 결과치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추진력에 집중하세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추진력이 높은 사람이 추진력이 낮은 사람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결과를 끌어냅니다. 추진력을 확보해 놓으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방법과 길이 나타나요. 전략은 추진력을 통해서 보강되고 수정되고 개선되고 발전되어 나갑니다. 전략과 추진력은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전략을 통해서 추진력을 얻고 추진력을 통해서 전략을 완성해 나갈 수 있어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하나 위험 요소가 있어요. 추진력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평하는 데 속도를 키울 수도 있거든요. 칼로리가 높은 간식을 사 먹거나 불필요한 쇼핑을 하는데 속도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영역에서 추진력을 키울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해요. 추진력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쓰면 삶이 달라지고 나쁜 습관을 강화하는 데 쓰면 삶은 추락해요. 제대로 속도를 내어보세요.
멈추는 것보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전진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얻습니다. 5분 후를 결정하라. 추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탄탄한 정신적인 근육을 만드는 엄격한 훈련을 쌓아나가야 해요. 인간은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 능숙해지니까요. 더 능숙해질수록 결과가 더 좋아지죠. 결과가 더 좋아질수록 더 큰 동기가 부여되고요. 더 큰 동기가 부여될수록 더 많은 자신의 일을 하고 더 큰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 추진력 싸움을 영원히 계속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엄격한 훈련은 새로운 습관이나 추진력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연금술사들의 말을 빌리면 3주에서 6주 정도면 우리는 좋은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적절한 추진력이 구축된 후에는 유지가 중요합니다. 유지를 위해서는 가끔씩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면 돼요. 확보해 놓은 추진력이 유지를 위해 쓰는 힘보다 훨씬 많은 힘을 제공할 거예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죠. 이 책에서도 자주 마라톤을 예시로 드는데요. 맞아요. 인생은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단거리 달리기로 이어진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우선 100m만 잘 뛰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수십 킬로미터를 뛸 생각을 하니까 자꾸 포기하고 싶어지죠. 100m만 잘 뛰어도 좋은 추진력이 생길 텐데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목표를 향해 잘 뛰고 있다가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무엇보다 우리는 목표를 너무 먼 곳에 둡니다. 연금술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5년 후가 아니라 5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하라. 그러니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일을 하며 날마다 버티고 젖먹던 힘을 다해 좋은 속도를 만들고 좋은 속도 위에 속도를 붙여가는 시스템을 만들면 멘탈은 강철처럼 단단해질 거예요. 오늘 하루를 더 버티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성장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